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작년 9월 26일자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더라고요. 네. 오래된 기사예요, 사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즈음에서 연설 내용을 분석하는 외신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좀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도 있었고요. 맞아요. 뭐 호응을 하는 사설 논조 기사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9월에 외신이 어떤 식으로 인용을 했는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좀 뒤늦게 네.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의 제목이 한국의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탑 스포크스맨이 되었다. 유엔에서 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사실이 관계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기자의 어떤 해석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신재 위원장 그 기사 보셨죠? 네, 제가 기사 원문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기사 제목은 조금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끔 쓰여져 있는지는 몰라도 기사 원문 내용들을 보면요, 뭐 대변인이다 정확하게 호칭하기보다는 어드 팩터라고 사실상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유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 왔는데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고 대신 발언을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고 경제발전이라는 것과 바꾸어서 새로운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이다. 이런 예. 언급들을 했던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의 기사 뒷부분으로 가보면요. 전문가 발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그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김정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둘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 둘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의 의견은 단순한 김정은의 대변이라고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사 내용도 근데 기사의 전반적으로 제목은 그렇게 붙였다. 네, 근데 사실 한국 기사들도 살펴보면 기사 딱 그 한 줄이랑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예. 좀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 노골적인 기사 제목만 읽고 마치 캡처해서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사람처럼 가져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잘못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국가 원수 모독죄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뭐 하면서 30년 전에 네. 없어진 그 네. 죄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시기도 했죠. 장해찬 씨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기사도 있고 하니 이와 같은 수석 대변이라고 하는 낯뜨거운 소리를 안 듣도록 해달라는 정도로 연설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적절했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발언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굳이 그런 표현을 써서 민주당과의 어떤 감정 다툼을 더 키울 필요는 없었다 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반응이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재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이 외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블랙 코미디 해프닝 한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이 기사가 제목은 다분히 문제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좀 칭찬해주는 논조에 잘하고 가깝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송을 함께했던 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본 기사였다. 예, 예.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곡해서 인용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이라고 한다면 기사의 본래 취지랑 상관없이 헤드라인만 따서 유리하게 인용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외신의 맥락을 잘 분석 안 했다. 이게 첫 번째 잘못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좀 띄워주는 네. 성향에 가까운데 네. 그 단어 하나를 썼다고 해서 그 기사를 막 매국노라고 표현하면서 공식 논평을 내는 민주당의 대응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외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 단어 하나만 유리한 맥락만 캡처해서 좋아하고 싫어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그런 정치권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그런 시사점을 남겨두는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신재 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근데 제가 이 이슈로 지난주에 몇 번 뭐 라디오나 이런 데 나가서 인터뷰 같은 거 좀 했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한국 정치권에 자꾸 이런 식의 수준이 떨어지는 정쟁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발언했다면 사실 한국의 뭐 비전, 우리 국회의 1년 동안의 비전, 과업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말 머리를 맞댄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무슨 수석 대변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외신 보도를 잘못 인용해서 그거 갖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게 전 매우 안타깝고요. 근데 전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과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리고 또 거기 계시는 보좌관들이 이걸 몰랐을까? 지금 이 기사 한번 클릭해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 영문으로 못 읽더라도 번역을 한번 돌리면 이게 뜻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왜 다 아실 텐데 좋은 대학 나오셔서 이게 영자 신문을 못 읽으실 분들이 아닐 텐데 이걸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 좀 국민들께 그 뭐라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쟁만 펼치면서 기존의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슬퍼요. 이런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유발용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는군요. 신지 위원장.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도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면 될 텐데 그냥 그 뭐랄까요? 정중하게 비판하고 사실 우리가 번역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지금 자한당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만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논평 한번 쓸 문제가 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기자 한 명을 계속해서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슈 토크가 안 되겠는데요? 이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대동소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그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블룸버그 통신의 원문을 유리한 부분만 딴 것이지만 만약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싶었다면 쓸 수 있는 외신 기사 보도들은 더 많았습니다. 비판적 논조에. 물론이죠. 근데 같은 9월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을 편들며 미국을 압박한다. 이런 분명한 칼럼이 나온 게 있고요. 또 이 외신에 소속된 한국 기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외신으로 볼 수 없다는 여론도 있던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기자라 하더라도 그 외신의 어떤 데스크에서 공인을 해주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자의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또 워싱턴 포스트 소속의 글렌 캐슬러 기자 이름만 봐도 한국인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렌 캐슬러 기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북한 외교 분야에 치중한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 공조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자신이 취재를 하면서 처음 본다. 10년 만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걸 인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인용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교섭단체 연설을 막을 정도의 비판이라거나 해당 기자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글렌 캐슬러 기자에게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정도 모르면서 막말한다 이렇게 기자 개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단순히 이 기자가 비교적 북한 문제를 취재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자 개인에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공식 논평을 내고 매국이다. 국가원수 모독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그렇게 또 당 공식 홈페이지에 걸어두는 것은 이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기자 개인 신변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철회를 해달라. 당연히 저는 정치권에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특정 기자 개인의 이름을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사 전체라던가 그 언론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기자를 비판했다면 당연히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먼저 했을 겁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 야당 시절에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던 그 시절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기자분은 예전에 그 서울 외신 그 기자 클럽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썼었던 성명서와 지금 내는 성명서의 기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부탁하고 약간 좀 읍조하는 형태로 편집글처럼 썼다면 지금은 약간 성명서 형태로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톤이 다르냐라고 비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시절은 엄연히 다르고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 정권 때의 보도 양상이나 혹은 인권에 대한 수준이 당연히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외신 클럽에서 더 자유롭게 성명서까지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만 이 기자가 개인 기자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좀 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신뢰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뭐 그 근거로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 그 블룸버그로 옮긴 것 자체가 20일밖에 안 됐다. 뭐 그다음에 그 전에 AP통신에서 일했지만 그때는 뭐 IT 쪽으로 많이 기사를 썼다. 그다음에 한국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목소리가 아님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도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언론과 정치 권력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소재예요. 지금 두 분 다 집권 여당이 그 언론사의 특정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하는 두 분 다 똑같은 목소리를 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또 정치권도 언론이 정치권을 비판하듯이 정치권도 언론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는 있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글쎄요. 우선은 절차적으로 공적인 채널을 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또 언론을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신문 언론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자유가 주어지고 있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되거나 잘못된 단어를 쓰게 되면 방심위에서 제재를 매우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대거 교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송국의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승인이 취소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양상을 지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책임을 굉장히 많이 져야 돼요. 벌점이 있죠, 벌점이. 네, 그런데 신문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기사나 완전히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성 칼럼을 써도 이것이 정정 보도가 되는 그 기한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로 언론사 입장에서 아주 끄트머리에 이 신문지 구석에다가 정정보도 잠깐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이 저는 방송국과 비교해봐도 신문의 책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신문에 대해서 특히 점점 더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번 사건을 봐도 국민들은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나 외신을 이제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찾아보고 맥락이 어떤지 보고 이 기자의 어떤 히스토리까지 검색해 보는데 정작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 수준보다 한참 뒤떨어져서 이 기사의 특정 단어만 뽑아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쓴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정치권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정치권 얘기해 주셔서 좀 보태고 싶은 것이 사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지금 주된 사람이 누구냐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 일도 자유한국당이 먼저 발언을 연설을 하면서 그랬고 그 전에 보면 뭐 미세먼지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뭐 5.18 망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는 위기의식이 당내에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양당제 체제가 아니라 다당제 체제로 바뀌고 자유한국당이 뭐 보수 정당으로서 집권하지 못하게 되는 미래가 좀 상상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닐까 싶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트러블 그 메이커로서의 자유한국당을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논쟁거리도 되지 않아야 되는 사건들을 가지고 국회가 인력 낭비, 에너지에 낭비하는 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민생 현황, 지금 당장 일자리, 뭐 혹은 에너지, 경제 다양한 측면을 갖고 논의해도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조금이나마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를 만들고 진짜로 정치를 해 나갈 결심을 태도를 국민들께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아니 우리 대통령이 한미 공조보다도 이 남북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사실 북한 편들어주는 식의 얘기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 그 국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연설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까지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 단어를 이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서 빼온 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앞뒤 맥락과 맞지 않는. 그러나 이런 취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지적의 내용 자체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나서 단장 의장석까지 점거하면서 문희상 의장이 이 연설을 계속 진행하자. 말이 안 돼도 일단 들어달라. 그렇죠. 본인의 정당 소속 중진 의장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폐지된 법안을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것을 꺼낸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시절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도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그랬죠. 때문에 네. 민주당이 너무 오버해서 알겠어요. 과잉 보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지우기 힘드네요. 신재 위원장도 짧게 한 말씀.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거 보면 유엔에 참석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그럼 우리나라 지도자가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때는 좋은 이야기를 했어야 됐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북한과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그냥 진보와 보수의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기회들이 오고 있고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제1야당이 아직까지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우리 서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예. 계속 초를 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정쟁 유발용으로 부적절한 용어를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연설 부적절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너무 과잉 대응한 더불어민주당 부적절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것 역시 부적절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두 분이 좀 의견 일치를 보여주신 그런 토크가 됐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장해찬 신지의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녹색당의 신지의 공동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